비용과 요 비용이 같아지는 경우예요. 같아질 때의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나왔는 값이 뭐냐? P분의 A입니다. 야는 개당 검사 비용이고, 맞죠? 야는 뭐가 됩니까? 개당 부적합품에 의한 손실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PB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나온 부적합품을 뭐 재가공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분모가 B-C 또는 B-스크랩 한다, B-D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필기에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PB는 B분의 A다. 그럼 언제가 무검사가 유리합니까? 이 인계 부적합품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적합품률이 적을 때, 그럼 꼭히 부호로 나타낸다 하면 P가 PB보다 더 적을 때는 무검사가 유리하고, 만약에 P가 PB보다 더 클 때 부적합이 많죠. 그럼 야는 전부 다 검사하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검사의 계획 섹션 4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의 계획에서 여러분 줄을 그으셔야 되는 게 바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BPN이 있습니다. 부적합품에 의한 손실비용. 다음, 전수검사 비용은 부적합품률에 상관없이 같아요. 다음에 A는 뭐라고요? 개당 검사 비용이고, B는 뭐라고요? 박스에 있습니다. 부적합품에 의해서 개당 발생하는 손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수검사 비용과 무검사 비용이 나왔고요. 그럼 전수검사 비용은 비용이 있습니다. 무검사 비용은 검사 비용은 없어요. 검사 비용은 없지만 손실 비용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보시게 되면 바로 PB는 임계 부적합품률이라고 하고 B분의 A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단 동그라미 2번 재가공 비용이나 폐각 비용은 이 필기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아니하고요. 실기에서는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기본 문제 1번이 나오네요. 임계 부적합품률이 45%라 하면 그럼 소수점은 0.45예요. 이면 구입자가 한 개의 부적합품에 의해서 손실 비용이 250원이라면 야가 250원이에요. 그러면 야는 얼마일까요? 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답은 얼마 됩니까? 이게 넘어가면 답이죠. 곱하면 답이 되겠어요. 예,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렵게 나오면 좀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이것은 최근 기출 문제로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검사의 계획, 즉 무검사와 전수검사가 언제 무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언제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프를 상으로 보셨으면 여러분 샘플링 검사는 해가지고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뭐 이런 꼴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샘플링 검사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샘플링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어떤 노트를 검사를 하는데 30개 뽑았을 때 부적합품이 2개 이하 나오면 우리는 노트를 합격시키겠다라는 것이 샘플링 검사예요. 샘플링 검사. 그 다음 전수 검사는 뭐냐? 전부 다 검사했을 때 부적합품이 몇 개 이하이면 합격을 시키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는 것이 샘플링 검사의 개념 정리. 샘플링 검사는 뭐라고요? 어떤 노트에서 골고루 N개를 뽑아서 부적합품이 정해진 값 이하이면 합격시키겠다. 샘플링 검사란 줄 거 주시고요. 로또로부터 시료를 뽑아 그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해서 그 로또를 합격, 불합격 판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샘플링 검사는 일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수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전수 검사는 언제 할까요? 이거는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이 된다든가 안전하고 직결이 된다든가 어떤 비용하고 직결이 되는 경우는 전수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만에 하나 부적합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큰 손실을 오는 경우, 즉 인명을 피해를 준다든가 또는 보석에서 야가 다이아몬드인데 그 속에 돌이 하나 들어있다. 이 큰일 나겠죠.